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1시간 방송을 위해서 왔다 갔다 7시간을 차를 타고 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약간 좀 철학자가 되더라고요. 어떤 가치로 가고 있는가. 사실 영국에는 철학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철학자들은 좀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능수능란한데 1861년도에 태어난 여러분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를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생명 철학,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좀 이성적인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그 단계를 구분 지어놨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투리브입니다. 사는 거. 그럼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 그죠? 사실 그 한나라의 양해왕이 맹자를 찾아가서 나는 정말 인기 짱의 군주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맹자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저 길거리에 배고파서 누워있는 백성들을 한번 봐라. 배가 고프면은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덕성을 갖게 되겠느냐. 지금 임금님의 밥상은 어떻느냐. 산의 진미잖아. 그죠? 뭐 고기에, 그죠? 각 처에서 왔던 음식. 그 지금 임금님 밥상에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양고기, 말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줘봐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임금님을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대선에 나왔던 대선 주자의 어떤 한 분도 먹사니즘인가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담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투리버 웰인데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뭡니까? 명품 사고 싶고, 그죠?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죠? 요트도 사고 싶고, 많은데 여행 다니고 싶고. 자, 그 단계가 넘었으면 뭡니까? 투리버 베럴인데요. 더 잘 사는 걸 원하잖아요. 이 더 잘 사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쾌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쾌락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행복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영국의 공리주의인 제임스 밀, 그의 아들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이 존 스튜어트 밀도 완전 천재입니다. 3살 때부터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8살 때에는 많은 외국어를 배웠던 존 스튜어트 밀이 행복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행복한 것을 행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가치를 뒀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배부른 돼지보다는, 그죠? 배고픈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투리버 베럴이라는 거는 어떤 가치에서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여기에 가치를 어떤 목표 의식에 두면서 살아보자 하면서 저는 오늘 긴 시간에 차를 타면서 내린 결론인데 그 목표의 가치는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목표의식을 찾아보자라는 거였죠. 저는 이 주식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주식에서 그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실 때 병원에도 가시지만은 한의원에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보면은 한의원에는 침을 맞아서 어떻게 되나요? 아무 약도 안 썼어요. 근데 낫죠. 여러분들 바늘하고 침하고 보면 어때요? 생김새가 똑같아 보이잖아요.
바늘은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지만 침은 찔러도 피가 나나요? 안 나죠. 그게 자세히 보면은 그 침이 뾰족하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침을 맞아서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낫게 되느냐면은 이 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세포가 그래서 나쁜 병균들을 밀어내면서 우리 몸이 그것을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보면은 침을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어떤 무슨 악재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상한가가 11방 나오고 5방 나오고 뭐 그저 4방 나오고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보신 시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턱없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침을 맞아서 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종목들,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물론 상지건설 같은 경우 뭡니까 시간에 하한가를 치고 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2만 원대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잘하셨다면 5만 원, 6만 원까지 가는 이런 기염을 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시장을 잘 대응해야 되는가를 잘 한번 배워보시고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대선 관련한 종목입니다. 왜? 시장에서 그것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다른 게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움직이는데요. 지금 80만 원까지 갔는데요. 그건 혼자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시장의 어떤 테마를 이루어서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대선 테마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 이 대권 주자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제가 이제 이 시장을 97년 이후부터 그동안에 뭡니까? 이 대통령 선거도 여러 번 있었는데 전부 다 이 그 대선주들이 움직일 때는 당선 확률이 낮은 그런 어떤 종목들이 난리를 폈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에는 그때는 당선 확률이 높은 종목이 움직였어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2000년대는 어땠냐면은 지금 그 2000년대의 그 묻지마 시장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이 지금 대권 주자가 유리한 어떤 대권 주자의 정책들이 나오면은 그냥 점상한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퓨리오사를 방문했다. 그럼 퓨리오사 관련한 종목이 막 점상한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라도 그 당시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식사를 한다. 그래도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지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때보다 높기 때문에 조금 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그죠? 정말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상지건설 지금 상한가 11방 때렸지 않습니까? 3,000원짜리를 5만 원, 6만 원 만들었는데 단 10일 만에 3천만 원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그냥 5억이 되고 막 4억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잘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시는데요. 이 퓨리오사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그 유력한 대권 주자가 퓨리오사를 방문한다. 주말에 나오고 월요일 날 그냥 점으로 날아갔죠. 그죠? DS 인베스트먼트를 필두로 해서 막 날아갔는데 결국에는 지금 누가 지금 상한가를 많이 지금 4방 정도 4방입니까? 5방 정도 퓨리오사와 관련돼서 치느냐면은 포바이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야, 포바이포 그거 무슨 매출이 있어? 그 실적이 뭐 있어? 이렇게 하면은 할 종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엑스페릭스가 이제 2연상을 때리면서 그 뒤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에서 그냥 말하는 대로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제가 이제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미리 일찍 그죠? 매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꼭 세력보다 끝까지 세력을 따라가서 더 먹으려고 하다가 상지건설 같은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박자 빠르면 됩니다. 내가 매수를 하는 거는 세력보다 한 박자 늦더라도 매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세력보다 한 박자
빠르면 되겠죠.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웹툰 관련한 이 얘기도 웹툰 도서관을 방문한다. 그 이제 지금 보면은 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이제 그 어제 뭐 100분 토론도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5월 3일까지 이제 대권 주자가 나옵니다. 지금 8인에서 4인, 4인에서 2인, 2인에서 1명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보면은 여권 쪽에서는 4월 27일까지 아마 그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핫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말 한마디의 위력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똑같이 그죠? 1대1의 어떤 구도에 의해서 지금 가게 되면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웹툰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웹툰 관련한 종목들도 뭐 상한가를 뭐 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갖춰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미스터 블루, 뭐 그죠? 그다음에 뭐 핑거 스토리,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원래 제일 처음에 이 웹툰 관련한 종목들이 상을 칠 때는 와이랩이 상을 칠 때는 이제 좀 투자 그죠? 이제 뭐 우리나라의 K 문화, K 컨텐츠가 세계에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 수출이라든지 국위를 선양하는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와이랩이 상한가를 쳤고 웹툰 도서관을 방문하겠다 할 때는 미스터 블루가 상한가를 치고 그다음에 핑거 스토리가 상한가를 치고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단발성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음 코너에서 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좀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좀 참고로 좀 이렇게 좀 입력을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관련한 종목들, 홈닥터 관련한 종목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어떻게 한다.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과거에 보면 뭐 유비케어라든지 인성정보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지만은 지금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핑거라든지 뭐 그죠 이런 종목들이 죄송합니다. 핑거는 STO고 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어제 100분 토론회 보면은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이 관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에는 이렇게 투자하지만 뭐 방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LNG 그죠? 그다음 알래스카, 조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되어서 정치를 펼칠 때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다시 또 뭡니까? 이슈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6개월이 남은 것도 아니고 1년이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한 달 한 보름 남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 반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6개월, 많게는 1년 이런 식으로 어떤 연장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뭐 기술적 흐름을 좀 보실 수 있다면 뭡니까 뭐 조정 시 그죠 이제 좀 파동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넥스틸, 동양철강, 뭐 하이스틸, 뭐 철강 관련한 종목들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동물 실험 그동안 이제 이 동물 실험들 동물들 얼마나 그죠 뭐 중리 산이 매 동물을 통해서 어떤 실험을 했던 요런 부분들을 AI에 의한 데이터로서 하겠다. 또 역시 이제 지금 AI가 강풍이잖아 그죠? AI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신규 종목인데 상당히 이 AI가 나오면서 많이 좀 움직여줬고 뭐 토마토 시스템도 지금 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요렇게 지금 요런 부분들이 AI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계속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뭐 이델리 TV, 그죠? 유튜브, 그리고 제 유튜브, 그리고 이제 제가 밴드, 그죠? 제가 밴드를 운영한 지 3주가 됐는데 3주 만에 1000명이나 오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최대한 밴드를 통해서 좀 종목을 압축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 좀 제가 좀 올려드리고 또 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또 설명을 좀 드리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요 밑에 하단부에 지금 QR 코드가 나가고 있잖아,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밴드에 좀 가입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더 이해하시는데 쉬울 것 같아요. 왜? 이 세력 종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지도가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력은 원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물론 어느 올선 위에 올라섰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림이 있지만 이 분봉을 봤을 때 아침에 그냥 쏟았다가 올렸다가 막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흐름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 종목을 하면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지건설 같은 경우 3,000원짜리를 그죠? 거의 5만 원, 6만 원 만드는 거 단 10일 만에 상한가 11방을 치면서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고 싶잖아. 그죠? 근데 왜 두려워서 못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두 그룹에 두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뭐 외모는 좀 볼품이 없지만 돈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너무 잘생겨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앙굴라 말라 그죠? 앙굴라 말라가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의 아내가 탐했잖아요. 흠모했잖아요. 막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뭐 골격도 이렇고 그죠? 잘생기고 이는 남자지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를 선택할 거냐 이거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돈이 많은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어때요? 그냥 평생을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뭐 좀 자기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면서 그러나 잘생긴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어때요? 처음에는 좋을 수가 있지만 약간의 고통이 따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후자가 누구냐면 주식시장에서 앞에는 우량주라면은 뒤에는 어떠냐면 세력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잘생겼기 때문에 혹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쾌락의 행복은 짧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죠? 앞에 좀 외모는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처럼 이 사람은 잘생겼고 돈도 많아 이래서 끝까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물고 늘어지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상지건설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세력주라는 거는 짧게 즐기고 아시겠죠? 빨리 나오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그죠? 뭐 TV 보면서 저보고 뭐 저렇게 생긴 뭐 여자가 나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 외모를 너무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이 외모를 보다 보면은 그 외모에 질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 외모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씨가 중요하다. 뭐 성격이 좋다. 막 이래 되잖아. 그렇지만 우선은 뭐냐? 보기가 좋기 때문에 혹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력주라는 겁니다. 모양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상한가라는 거는 눌림목이 있습니다. 이 눌림목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호객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호객 행위를 할 때 이 눌림목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이 과거에는 보면은 상을 한번 딱 치고 어떻게 합니까? 눌림목에서 이렇게 그죠? 계속 팔 갖고 또 한번 빡 당기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이 눌림목이 조금 맞아 떨어져 간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좋단 말이에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 상한가 눌림목과 긴 짱대 양봉의 눌림목. 그럼 긴 짱대 양봉은 결국 어떠냐면 거의 한 20% 이상, 거의 30%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을 기준을 딱 잡아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5일선이에요, 5일선. 근데 요즘은 5일선을 살 요래 깼다가 팍 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펩트론 아닙니까? 펩트론이 3일 동안 척척척척 이러면서 5일선을 살짝 깼다가 다음날 어떻게 해요? 빡 당겨버리죠. 그죠? 그런 어떤 형태도 있다고. 그 고공행진하는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5일선 깨면 안 되는데 이래갖고 막 손절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해요? 빡 당겨버리나.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했어요? 기준이 5일선이라고 했는데
세력주는 어떠냐면은 그 예외를 살짝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지도대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라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이 펩트론입니다. 자 보세요. 올선 깼잖아. 요도 깼잖아. 그죠? 여기 지금 올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똥똥 이렇게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뭐냐면 요런 패턴이 뭐냐면은 이 긴 짱대 양봉. 그죠? 상한가 쳤잖아요. 상치고 눌림 눌림.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제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 그래 눌림을 잡았을 때도 그죠 올선을 살짝 깼을 때도 캔들이 어떤 짧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막 푹 이렇게 빠져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상을 치거나 긴 짱대 양봉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기술적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자 지금 이거 핑거 스토리인데 핑거 스토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웹툰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사실 웹툰이 처음에는 미스터 블루가 대장으로 나왔다가 지금 얘가 핑거 스토리가 이제 또 대장으로 싹 뽑았는데 얘가 지금 이 상한가를 거의 치다가 쭉 밀렸지만은 요 라인을 잘 보라 이거예요. 얘도 지금 상한가 쳤거든요. 상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눌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깨졌는데 다음날 땡겨버렸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 올선을 이렇게 땡겨놓고 상을 쳤지만은 밀려버렸지만 아직 지금 이 핑거 스토리의 뭡니까? 재료는 끝이 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지금 K 콘텐츠 해서 지금 뭐 웹툰, 영화, 게임 이런데 지원을 한다 하잖아. 그 지원이 거의 뭐 한 50조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그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패턴들도 지금 여기서도 눌림을 잡아줬지만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요 올선을 기준으로 이제는 뭡니까?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오일선을 깨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눌림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동양철간입니다. 자, 얘도 지금 보면은 이 동양철간은 알래스카 나중에 이제 또 뭐 철도, 그죠? 조선, 뭐 LNG 안 붙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얘를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상을 치고 눌림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오일선 깨고 했는데 전부 다 어때요? 봉들이 어때요? 짤막짤막하면서 거래량을 바짝바짝 죽이면서 이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줬죠.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상을 치고 패턴을 잘 보라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에 시작했냐면 800원, 900원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800원, 900원 시작해서 이게 지금 거의 한 두세 배 와 있잖아요. 1,900원 정도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서 올선을 살짝 깼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움직여줘야 되느냐면은 이 얘는 지금 그냥 단기간에 그냥 어떤 뭐 상지건설이 상한가를 11번 가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의 흐름을 조금 시간을 두면서 재료가 나오면은 움직여주고 재료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거래량을 죽이면서 캔들의 방향이 짤막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라인에서 좀 많이 샀는 가격대가 얼마가 될까요? 보통 뭐 1,600원, 1,700원, 뭐 이렇게 1,800원 이렇게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사신 분과 여기 사신 분의 차이는 뭘까요? 이 파동이 나온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살 때는 항상 언제 사야 되느냐면은 갈 때 더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빠지면 또 뭐 가격 제고 사고 또 이렇게 줄줄줄 빠졌고 이까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항상 빠지고 어떨 때 이렇게 긴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때 사주는 겁니다. 무조건 싸다고 더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의 자리와 여기 자리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매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상단부에서 거래가 죽잖아요. 거래가 죽으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봉들이 짤막하게 이렇게 그죠? 이 그림을 그리는 그 어떤 라인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보면은 왜?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 지금 화가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 봉이 짧으면서 거래가 죽으면서 도지로 짤막하게 그리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좀 비싸게 샀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면 안 되죠. 지금은. 언제 사느냐? 재료가 나오면서. 그죠? 이제 지금 뭐 다음 주에 지금 가잖아요. 그죠? 재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의 방향성을 보면서 이 선수들이 그죠? 그거를 이용해서
거래량을 트면서 그럼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1,000만 주, 2,000만 주 터서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최소한 1억만 주 이상이 터야 돼요. 거의 1억만 주, 1억 5천만 주, 2억만 주가 가까이 터지는 그런 거래량이 나와야 긴 짱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눌림목에서 간망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조정을 아주 잘 보면은 그죠? 또 넘실넘실한 그런 어떤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을 갖출 수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얘는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상지건설 같이 3,000원짜리가 단숨에 5만 원 가는 거하고 얘는 지금 800원에 시작해가지고 어떻습니까? 800원에서 뭐 2,000원 가고 2,000원에서 조정 보고 또 얼마 가고 이런 식으로 넘실넘실 그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자, 이 다우 지수. 자, 지금 미국 시장 예 어제는 쉬었어요. 예, 어제는 그죠? 미국 시장 쉬었고 나스닥도 쉬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관세 얘기가 나와도 우리 시장 어때요? 반응해요? 안 하잖아요. 저거는 지금 지금 보면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미국 시장도 지금 그 미국 시장이 뭐 관세로 인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일주일 전에 또 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그죠 폭격하고 해도 뭐 그 영향을 미칩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아는 악재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악재가 계속 몸으로 와가지고 우리 몸을 계속 여러 번 쳤어. 그러면 이제는 그건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막 그러면 우리가 놀래가지고 화들짝 해가지고 막 주가가 푹푹 빠지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런 얘기는 이제는 뭐다? 악재가 아니다. 이제는 그냥 이제 방향성을 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이미 방향을 정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은 이미 하락 방향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나면 뭐가 나온다고 있어요? 테마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대선 테마 아닙니까? 제가 다 여기서 작년 11월, 12월 똑같이 했던 그 상황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한 치 앞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눈앞에 떨어져 있는 거 그것만 보고 설명하는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엎어져 있지 말고 그죠? 그래도 적어도 3개월 최소한 1개월 앞을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 맨날 제가 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도 12월 달에도 괜찮다. 우리 시장 괜찮다. 이제 좋아진다. 미국 시장은 개판돼도 우리는 테마가 되고 이래 된다. 딱 얘기해도 아이고 너는 떠들어라 하고 안 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오니까 딱 맞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막 떨어지면 여기에서 지수가 얼마 갈까요? 뭐 할까요? 막 그런 데 막 귀 기울이는 거야. 지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만 정해지면 방향성만 정해지면 이미 방향이 하락으로 정해졌는데 그 지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을 가든 100을 가든 뭐 50을 가든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이미 방향이 정해졌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럽니다. 외인들을 계속 팔고 있는데 왜 우리 시장은 견조하냐? 당연하죠. 외국인이 사고 팔고 하고 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누가 들어왔는데 세력이 들어왔는데 개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거의 90%가 개인들이 상존해 있고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세력이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 뭐냐면은 버블이 많이 낀 시장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상지건설이 3,000원짜리가 5만 원 가고 이런 게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과 버블 깨서 뭐 주가가 어떻고 뭐 재무제표가 그런 거 따져가지고는 돈 못 봅니다. 지금 돈을 벌으라고 뭘 했어요? 멍석을 깔아줬잖아. 멍석을 깔아가지고 빨리 와서 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거 따지고 뭐 지수가 얼마 가나요? 지수가 터닝 하나요? 지수가 가면요. 오히려 돈 못 벌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때는 외인과 기관들이 지수를 막 견인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땡기기 때문에 돈도 안 되면서 돈이 있는 사람이 푹 사놓고 아시겠습니까? 가치 투자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꾹꾹 끌고 가는 거지. 지금 이 우리 시장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현금만 있으면 하루에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개인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좋은 시장.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이후에 그죠? 상지건설 같은 애는 그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규제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5만 원 만들었으면 그 종목요 난리를 칠 겁니다. 뭐 세력이 뭐 들어와서 뭐 그저 작전준이 뭐니 조사가 들어간다 이래갖고 막 시장을 팍 얼음 속에 팍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결국 뭐예요?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거 같으면은 맨날 좀 시장 죽이려고 해보세요. 작전주 뭐 조사한다. 그럼 전부 다 막 하한가 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지건설이 시간에 하한가를 갔지만 여러분들 얘가 예를 들어서 상지건설이 가면은 다른 애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반, 공포심에 의해서 전부 다 막 하락하거나 이래야 돼. 근데 지 혼자서 저렇게 하고 나머지 상한가 가는 애는 가고 있잖아요. 또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가잖아요. 공포 심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 뭐예요? 위험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똑같은 거야. 지금 보면은 갭 뜨면 따라잡아야 하나요? 투매는 받아야 하나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공통점이 뭐냐면은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공통점은 첫째는 이 두 개의 본인들의 대응 능력이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리스크가 높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손절을 할 거냐,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요 세 가지인데요. 이 갭을 뜨거나 투매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왜 갭을 뜹니까? 왜 투매가 나옵니까? 주식 투자자들의 궁중 심리란 말이에요. 자, 갭을 뜨는 거 뭐예요? 야, 이거 무슨 너무 좋은 재료가 있어? 야, 이거 뭐 시간에 상한가 쳤는데 뭐 내일 아침에 막 따라잡을까? 그죠? 투매는 뭐예요? 이유 없이 막 밀어. 그죠? 이거 무슨 뭐 큰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전부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막 던지죠. 전부 다 이거는 궁중 심리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갭을 떠는 매매나 투매를 하는 매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건가에 어떤 마인드를 딱 세팅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갭이 뜨면은 요렇게 할 거다. 어느 라인에서는 딱 손절을 하고 어느 라인에서는 딱 어떻게 하고 투매가 나왔을 때는 내가 딱 어디에서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딱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원칙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느냐면은 지금 시장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투매도 받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목요일 날 그 세종시 관련해서 세종시 관련한 종목들 잘 봐요. 다 투매해가지고 계룡건설, 유라테크,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전부 다 밀었어. 그런데 어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 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투매를 받았을 때 근데 이제 얘들이 또 월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 어제 100분 토론에서 그죠? 당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세종시로 행정도시로 이전할 거냐 이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어렵다. 그죠? 뭐 세금 국민들의 세금을 또 갈 수는 없다. 일단 뭐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를 좀 잘 수리해가지고 이래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또 월요일 날 걔네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일단 세종시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약간 조금 뒤로 처지는 탈락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정책에서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당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 그죠? 또 뭐 이렇게 세종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그 정책에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매를 유발해가지고 상을 때렸다라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정보력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력이거든요. 세력이 그런 얘기가 나올 걸 미리 알고 밀었다가 상한가를 때려가지고 그죠? 그렇게 좀 팔아먹고 또 그죠? 또 그러면 또 상치고 밀리면은 또 뭐 개인들이 또 잡아줄 수 있잖아, 그죠? 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투매라든지 갭 뜨는 거는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참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갭이 뜨거나 투매는 뭐예요?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실력이 없는 사람이 갭 따라가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투매 잡고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렵느냐? 하나도 안 어렵다. 자꾸 배우고 자꾸 보게 되면은 의미를 알 수가 있다. 투매도 아무 투매나 받으면 안 됩니다. 대형 악재가 쏟아지는데 투매를 받는다.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크게 뭐 별다른 악재도 없는데 그냥 얘들이 그냥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쇼하나? 이럴 때는 뭐예요? 잡아줄 수도 있죠. 근데 그 투매도 언제 잡아야 되느냐? 아침에 일찍 쏟아질 때. 아시겠죠? 그죠? 지금 보면 보통 종목들이 갈 때 보면은 아침, 요즘은 이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이 있으니까 8시는 고사하고 막 9시에 막 갑자기 9시 30분까지 막 그냥 막 밀어버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투매도 아침에 일찍 나오는 투매를 잡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에 오후장에 가서 투매가 나오면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아침에 나온 투매는 또 어느 정도의 반등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무슨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상지건설 같은 이는 이에는 지금 상한가를 11방을 쳐가지고 어제 뭐 하한가까지는 밀지 않았는데 시간에 하한가를 밀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제 항상 이렇게 주가를 많이 띄우고 나면요 참 신기합니다. 악재가 나와요. 악재. 예. 전환사채. 그죠? 청구 400만 주에서 200만 주가 나온다. 그럼 아주 큰 거죠. 그죠? 그것도 가격이 5천 원밖에 안 해. 그죠?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청구해서 이제 전환사채는 뭐예요? 사채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주식으로 전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 원짜리 지금 뭐 아무데나 팔아도 지금 대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어떻게 잡아주셔야 되느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직 시총도 얼마 안 돼요. 그죠? 상한가 11방을 쳐도 뭐 시총이 1,000억, 뭐 2,000억도 안 되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아무 이슈가 없어. 예를 들자면 이제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잡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꼭지에서 그죠? 이제 또 10만 원 간다, 얼마 간다 이래서 그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여기인데 여기서 2만 원짜리에도 벌써 지금 뭐 주당 3만 원이면 100주만 더 가도 300만 원 넘게 벌었겠구만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런 건 혼자서 잘 한번 해보는 그런 게임이다. 그러나 먼저 나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갭을 떴을 때는 항상 이런 종목은 갭을 뜨면 반드시 상한가가 돼야 돼. 얘도 갭을 떴은 상태에서 상한가가 가야지 음봉이 나오면 안 돼요. 요게 전형적인 2000년대 아시겠죠? 그죠? 2000년대 이렇게 세력주들이 상한가를 쳐갖고 긴 짱대 음봉, 대량 거래 긴 짱대 음봉 이렇게 해서 하한가를 가서 그림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인데 얘는 지금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왜 해석이 불가하냐? 이 종목의 답은 누가 알고 있느냐? 누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의 답은. 이 종목의 답은 세력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강한 종목이잖아요. 상을 11방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대선 안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맥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이걸 보여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얘가 내일 한번 쑥 더 빼잖아요. 하한가까지 빼면은 좀 단타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왜? 낙폭과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근데 고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높이 사신 분들은 밑에서 할 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아침에 일찍 푹 빠져가지고 돌릴 때 그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서 일단은 좀 나와주고 난 다음에 보는 전략. 뭐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만약에 제 생각과 달리 여기서 만약에 양봉 나오죠. 양봉 나오고 또 가면 또 갈 수도 있겠죠. 가장 기준은 뭐예요? 올선이지만 제가 봤을 때 올선이 깨진다고 해도 또 한 번에 뭘 시도할 수 있느냐면은 상승을 또 시도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지금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또 지금 얘가 이제 이 갭을 띄운 종목, 그다음에 투매한 종목. 얘는 투매잖아, 투매. 이게 뭐 거의 그저 하한가까지 막 밀었다가 지금 상한가 막 때려놨잖아, 그죠? 그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투매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는 여기서 투매가 나온다면은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그죠? 물론 얘도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음선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또 단기적인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막 뛰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이것도 좀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 뭐 이런 것들 한번 잡아 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거 대선 관련한 종목들 쭉 뽑아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또 이제 새로 이제 이 지금 보면은 제가 왜 이 부분만 가져왔냐면은 한쪽 방향에 있는 대권 주자만 가져왔냐면은 지금 한쪽 방향 대권 주자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한쪽은 뭐예요? 국민의힘은 인맥주만 움직이잖아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뭐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해서 뭐 시공테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가 대통령을 안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유력하게 뭐 평화산업하고 막 이런 거 움직이지만 평화홀딩스 움직이지만은 그것도 역시 인맥주들도 뭐 안 됐을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홍준표 관련한 종목 뭐 이게 뭐 한동훈 많잖아요. 그 국민의힘 쪽은 뭐만 움직이냐면은 인맥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누군가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걸 시소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소를 여러분들께서 뭐 마음 졸이면서 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가장 시장에서 정책이 잘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께서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는 건 어떨까 해서 왔는데요. 이 홈닥터 관련한 비대면 관련한 그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은 유비케 처음에는 인성 정보가 그죠 좀 이제 처음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시간에 상치고 그 다음 날 인성 정보가 상치고 그죠 유비케어 따라가고 심플랫폼 이렇게 따라가다가 지금은 케어랩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약간 대장을 한다고. 그럼 이 비대면 관련한 홈덱터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요 그룹을 그죠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지금 가장 많이 이제 화두에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AI거든요. 요거는 계속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AI는 지금 이제 퓨리오사를 방문하면서 지금 4x4가 막 상한가를 지금 점점 날아가고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 뒤를 이어서 엑스페릭스가 오고 있고 처음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점으로 가고 뭐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은 하나가 무너진다고 해서 동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상지건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가를 갔다. 그럼 이 4x4 막 한가 무너지고 막 이래 되잖아.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아. 근데 지금은 시장이 어떠냐면은 그래 상지건설 너 무너졌어? 그 우리는 뭐 알았어. 뭐 국거리 갈게. 이런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막 세력주들이 다 무너진다. 이러면 이건 절단 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아니다. 각각의 어떤 지금 이 싱크탱크 그 정책, 그죠? 그게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관심차게 올려놓고 오늘은 어느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어느 정도 기술적 흐름이 맞춰졌으면 얘는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보겠구나.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가겠구나. 또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점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웹툰 영화 게임 이거 다 안 끝났단 말이에요. 와이랩 상쳤다가 핑거 스토리, 미스터 블로그 쭉 밑에 이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도 또 돌아가면서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이제 좀 이제 정치 이제 나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하게 되면 또 그죠? 또 뭐 도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봐주시고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은 금투협을 방문한다. 언제? 월요일 날, 그죠? 지금 주말에 퓨리오사 방문한다 해가지고 이거 막 점상가 다 날라갔죠. 그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래 주중에는 어땠냐면은 웹툰 도서관을 방문한다 해가지고 또 얘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금요일 날은 어땠냐면 시간에 핑크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뭐 갤럭시안 머니트리하고 막 이네들이 막 움직였어. 이유가 뭐냐? 월요일 날 금투협을 방문한다.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권 주자가 그러다 보니까 핑크가 상한가를 빡치는 거예요. 그 검투협 회장이 항상 부르짖는 게 뭡니까? 가상자산, 코인 개미들을 위해서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러브콜을 많이 보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올리지 않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국방, 그죠? 2030년까지 그죠? 뭐 강한 국방력. 그다음에 또 뭡니까? 반도체,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뭐 이런 것들 그죠? 왜 이 지금 반도체는 제가 안 올렸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반도체 때리니 어쩌니 이러니까 뭐 종목들은 제가 이제 뭐 다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지금 뭐 국방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세종시는 제가 빼버렸고요. 반도체 지금 보면은 저출산 그다음에 뭐 저출산은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좀 거기서 조금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출산, 반도체, 국방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나
제 밴드에서 좀 올려드릴 테니까 제 밴드하고 유튜브 오셔가지고 계시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스크린샷 찍어놨고 보시면 좋고요. 자, 4x4 지금 상한가 몇 번? 5번 갔네요. 자, 그럼 이건 뭐죠? 자, 갭을 띄웠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갭을 또 띄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상지건설이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대장 역할을 하면서 쫙 올라왔어. 그럼 그다음 지금 대장이 누구냐면은 이 4x4거든요. 그럼 이 4x4가 대장을 지켜줄 거냐, 그죠? 물론 뭐 엑스페릭스가 뭐 따라오긴 하는데 이게 사실 얘도 지금 보면은 뭐 매출도 없고 뭐 이래 해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했죠, 그죠? 선수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장 역할을 좀 굳건히 따라주는가? 그럼 얘가 죽고 나면은 또 누가 대장을 해줄 건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한번 보실 부분들이고요. 자, 이거 계룡건설은 뭐예요? 수도, 행정도시, 그죠? 그거 바꾸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일단 대권주자가 100분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러니까 당장 이제 부동산하고 막 이런 데서 부동산 카페라든지 뭐 그죠? 세종시 관련한 이런 데서 뭐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핑거 스토리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영화, 웹툰, 게임 이런 데 그죠? 또 지원을 한다고 했던 지원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핑거 스토리도 지금 뭐 미스터 블루, 핑거 스토리 이런 건데 제가 아까 눌림목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거 플랜티넷. 얘는 뭐예요? 일자리죠. 일자리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원티드 랩이었잖아. 그죠? 걔를 필두로 해서 지금 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5월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눌림목. 그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 플랜티넷뿐만 아니라 원티드 랩, 뭐 윌비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간 부분이고 이제 온코크로스는 뭡니까? 동물 실험. 그죠? 그거를 AI의 데이터에 의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강한데 얘 지금 신고가 전고점 싹 다 뚫었거든요. 뚫었기 때문에 역시 얘도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얘도 지금 뭐 상치고 눌림을 뭡니까? 상한가를 친 고점을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5일선을 따라서 이렇게 눌림 간다는 거면 강하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눌림을 잡아서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이 그죠? 인간들한테 선물을 다 줍니다. 무슨 선물을 줍니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무슨 선물을 주죠? 여러분들 살면서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고통스럽잖아. 그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시련을. 그런데 그 시련을 줄 때 크게 될 사람, 그죠? 그냥 평범하게 살 사람에 따라서 시련을 많이 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천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주식해갖고 뭐 그죠? 중리산이 하잖아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천억 자산가가 되는 그 길을 가는 하나의 뭡니까?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은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항상 행복한 그런 생각만 하시면은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